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우울증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1순위 방법. 셀프 칭찬부터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상상밴드의 피너츠송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우울증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1순위 방법, 셀프 칭찬부터 시작하자 였습니다. 주변에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 많습니다.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 좌절감이나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반려동물이나 가족과 이별한 후에 상실감을 느끼면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있고, 우울함이 느껴진다 할 때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꼭 돈 같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칭찬 같은 말 한마디도 필요하고, 남이 칭찬을 안 해준다 그러면 스스로 셀프 칭찬을 좀 해야 되는데요. 나 이 정도면 잘했어. 오늘 잘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 이러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면 우울함이 많이 달래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울하다고 방에서 안 나오고 잠만 자는 건 굉장히 안 좋다 그러고요. 방을 치우거나 요리를 하거나 사람들 만나러 외출하면서 리프레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분 전환하고 우울감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텐에서는 좀 까칠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저도 좀 이렇게 다운됐을 때 라디오를 켜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라디오는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해주잖아요. 베텐은 아니지만, 특히 월요일은 절대 아니지만, 이게 사실 좀 사람이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듣고 좀 더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왠지 제가 느끼기에는 뭐 주관적인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더 좀 힘들고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들을 때는 확실히 그게 많이 날아가는 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매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팅창에 별밤 들으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우울하면 뭐 이 시간대는 그것도 나쁘지 않죠. 별밤이 답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긍정은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베텐 DJ는 야식으로 그런 것들을 치유합니다. 저는 그래서 야식을 먹습니다. 이독 제독이다, 정용국이 답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시리한테 칭찬해달라고 하자, 거울 당장 갖다 버리자, 오늘도 채팅 치는 나 잘하고 있어. 자, 오늘은 이독 제독입니다. 오늘은 좀 독을 푸는 요일이긴 한데 오프닝은 좀 안 맞네요. 오늘은 잘못된 남자로 통하는 잘못된 개그맨,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코너 제목처럼 막 가는 정용국 씨가 막말 서비스 일침을 쏴드리니까 일침을 듣고 정신 차리고 싶은 분들, 냉소적인 현실 상담이 필요한 분들 고민 보내주세요. 고민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자, 광고 듣기 전에 베텐에서 하는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는데요. 9월 8일부터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리는 연극 카르멘 티켓 드리려고 합니다.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인 2매씩 드립니다. 잘못된 베텐러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문화생활을 누려보세요. 안 사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장만 줘요로 가신 분들이 있고.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박혜상님, 영화 오펜하이머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영화 중간에 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베리는 주말에 오펜하이머 보고 오셨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펜하이머 예매를 해놓고 멍청하게도 까먹고 취소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매를 해놓고 그 거대 화면으로 볼 것이냐, 좋은 음향으로 볼 것이냐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좋은 음향관으로 일단 예매를 해놓고 검색을 하고 연구를 좀 했습니다.
거대 화면으로 봐야 되느냐. 뭐 근데 이제 보다가 결국은 거대 화면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거를 취소를 해야지라고 생각해놓고 저기 뭐 마스크걸인가요? 그 7부작 땡플릭스에 뜬 거를 그거를 보면서 누워 있다가 취소는 걸 까먹었어요. 돈 날렸습니다. 그렇고요. 예, 마스크걸 재밌었어요. 오펜하이머는 그 자리에서 누가 보셨길 바라고. 자, 헬렌님 해외에서 듣고 있는데 여긴 아침 9시예요. 9시? 9시면은 미국이신가요? 아니 유럽이신 것 같은데 원래 일하는 시간이라 라디오를 못 듣는데 오늘은 감기가 너무 심해서 회사를 못 갔더니 배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감기는 싫고요. 그렇군요. 몸이 좀 안 좋으시네요. 아니 뉴욕인가 보다. 뉴욕이네요. 아침 9시면.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도 듣는 베텐입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또 큰 도시에서도 베텐을 이렇게 듣습니다. 예. 리나님 베텐 처음 듣는데 여기 말아마시네요. 이런 라디오가 있구나. 제가 아는 그 SBS에서 방송되는 거 맞는 거죠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무슨 해적 방송인 줄 알아요? 맞아요. 홍석준님 베디 주말에 현대가더비 직관 갔다 왔어요. 킥오프전 응원부터 경기까지 재밌었습니다. 뭐 울산 문수구장 유료 관중 집계 이후에 역대 최다 관중 3만 명이 모였고요. 그중에 10,000명이 무려 유니폼 관중. 유니폼을 입고 직관 오는 관중이 10,000명이 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그 후텁지근한 날씨에 진짜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그걸 3만 명이 왔어요. 이건 진짜 유럽 경기장이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꽉 차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대단합니다. 울산은 진짜 다들 한 번씩 보러 오실만 합니다. 그냥 구경하러. 예. 0246님 퇴근해서 집 앞 주차장 다 왔는데 와이프가 애기 재운다고 15분 동안 들어오지 말래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뒷좌석으로 가랍니다. 용구경이. 자 도터님 베텐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여기로 오냐. 루트레이님 좀 쉬셔도 되는데 이렇게 유일한 방송 출연을. 지금 정영국 씨가 허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기어 들어왔는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내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잘못된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영국입니다. 네, 지금 뭐 소리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허리가 나갔네요. 네. 기침하다가 기침하다가 나갔어요? 네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침하다가 허리가 잘못된 거는 이제 저 꽤 많습니다. 보통 노인들이 노인인가 봐요. 웃을 수 있나요? 네, 웃을 수는 있습니다. 하반신만 살짝 문제 있고 그 경계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하. 전 근데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침하다가 이렇게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이제 우차사 할 때 문세윤 씨가 비슷한 경우로 허리를 하고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예. 여기야? 형 거기는 엉덩이야. 아 뒤가 계속 엉덩이네. 끝까지 엉덩이네. 예. 그런 경우는 전 허리. 예. 네. 아무튼 기침이나 재채기하다가 허리 잘못되는 분들이 사실 꽤 많죠. 은근히 많습니다. 젊은 분들도 많아요. 진짜 그래서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뭐 누워 있을 때 혹은 이제 허리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자세로 있을 때, 네네. 또 앉아 있을 때도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을 때 기침이나 재채기를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허리 잘못될 수 있으니까 좀 바른 자세로 하셔야 돼요. 그거. 제가 이제 넘어진 것 중에서 가장 추했던 게 뭐냐면 양치질하다가 혀 닦다가 기침하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기침을 하면서 디스크가 살짝 움직인답니다. 집이었죠? 네, 집이었죠. 다행이네요. 아니 입은 너무 맵고 네. 허리는 아프고 예. 막 미치겠더라고요. 이 거품 물고. 네.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오히려 집이라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모습은 안 봤으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하. 하나 또 알아갑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배워가세요. 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 씨가 잘못되는 건 다 하나씩 배워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네. 기지개 피다가 담 걸렸다고 하신 분이 담이랑 허리 나간 건 좀 다르긴 한데. 강도가 훨씬 아프죠. 예. 기지개 피다가 담은 많이들 걸리시죠. 그치, 자다가 걸리는 예. 경우도 있고 뭐. 자, 0918님 배형도 머리 장발일 때가 있었는데 용국 형님 혹시 장발인 적 있었나요? 저는 장발인 적 없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딱 길러보고 싶었는데 뭐 별로 뭐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일단 김재국님 이번에 소개팅 하는데 여자분 일하는 데가 논현동이래요.
용국 형님 대 곱창집에서 보자고 하려는데 어때요? 곱창집에서 소개팅 괜찮나요? 아 곱창집에 소개팅을 엄청 많이 오시고요. 아 그래요? 제가 보는 비율로 봤을 때는 한 30%는 싸운다. 소개팅에서? 왜 싸워? 분위기가 네. 되게 초반에 좋았어요. 네. 전 다른 테이블 갔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네. 아까보다 말수가 확실히 줄고 음식만 먹고 있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싸해져요. 네, 그러니까 소개팅인지 아닌지는 처음에 딱 앉아가지고 서로 존댓말하고 네네. 여기 어때요? 뭐 드시겠어요? 나중에 이제 각자 먹을 것만 먹고 있다. 한두 마디씩 하고 술 한잔하고. 술도 안 먹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짧게 가시는 분들은 한 25분 있다 가시는 경우도 있고. 잘못됐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렇군요. 네네. 그렇군요. 네. 계산을 서로 하라고 싸우는 거냐고 하신 분이 있고. 계산은 뭐 또 칼이니까. 예, 곱창이네요라고 분위기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곱창이고 살짝 이제 좀 제 입장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쉬울 거예요. 소개팅 잘 안 됐는데 곱창에 단가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 지불하고 남자분이 나가기에 네. 뒷모습이 굉장히 씁쓸해 보입니다. 터가 안 좋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더 안 좋은 건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네, 다안 소개팅은 좋아요. 회전율이 좋네요. 그러면. 그렇죠. 매상은 안 됩니다. 좀 기분이 좋은 테이블 같은 경우는 좀 잘 되고 이러면 맥주 한 병.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좋다. 볶음밥도 안 먹습니다. 그냥 갑니다. 자, 일단 추천드리고요. 네. 김성훈님, 용국 형은 베텐 8년 가까이 하면서 천재지변 빼고는 지각한 적도 없네요. 베디도 말은 그렇게 해도 럭맨 신뢰하니까 계속 생방 같이 하는 거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안 믿으시겠지만 일단 저는 생방 1시간 전에 와 있습니다. 네, 주차장에 혼자 앉아 있어요. 네. 네, 유일한 스케줄이다 보니까 빵꾸를 내면 안 되고 예. 약간 마인드 자체가 안 하면 안 했지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예. 그래서 이제 이따 올라오는 거죠. 가장 신뢰하는 게스트죠. 그러니까 1선발로 쓰는 거고. 물론 이제 그 위장 선발이긴 한데. 네, 유정 선발이죠. 예. 가짜 9번. 네, 오늘은 원래 근데 좀 일찍 출발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이제 그 걷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살짝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괜히 두 프로그램에 걸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예. 이 SBS의 또 그 오래된 네. SBS인 아닙니까? 그렇죠. 우차사부터 해가지고 너무 등촌동 어렵다. 출신이기 때문에 네. 등촌동에서 또 희극인으로서 이 잘못된 대단한 삶을 짬밥이 살았고. 있는 분이라. 거기서 잘못된 사람. 예, 여기서 잘못된 저보다도 사람. 이제 SBS 오래 일하신 분이라 이 사실 성실성은 뭐 제가 뭐 얘기할 게 없죠. 불러주는 데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네네. 나름 열심히 다닙니다. 네네. 웃지 말래요. 너무 아파 보인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등이 잘못됐다. 예. 자, 막 나가는 영화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원바디스님 여자분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평소 저한테 정말 잘 맞춰주고 정말 잘 챙겨주고 절 사랑하는 게 아주 많이 느껴져요. 아빠 같아요. 그리고 아빠만큼 제약도 아주 많은데요. 친구랑 술 마시는 것도 안 되고 바다 가는 것도 안 되고 친구네 집에서 외박 안 되고 진짜 저희 아빠보다 더해요. 친구랑 만나려면 술 없이 서울 시내에서만 만나야 합니다. 아빠 같은 제 남친 변하긴 어렵겠죠? 살짝 새아빠 사연이네요. 네. 친아빠 아니잖아요. 예. 네.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젊으신 분들 특히 20대 초반이나 갓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자기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특히 남자분들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죠. 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초반은 얘기를 안 합니다. 네네. 남자친구랑 있는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지루하잖아. 재미도 없고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했던 말이 조금씩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죠. 아하. 네, 이런 남자랑은 연애 말고 결혼만 하고 싶은 느낌? 아예 만나면 안 됩니다. 너무 불편해. 아 그래요? 네.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없어요.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알아. 그땐 다 그런 거야. 근데 이런 시기를 한번 겪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꼭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남자가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압니다. 저 형 아픔으로 맹독을 만들고 있다라고. 진짜예요. 지금 있는 남자친구가 나한테 크게 터치 안 하고 네네. 이제 관심은 갔는데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이 없다는 게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
이런 남자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 남자는 진짜 쿨한 남자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하. 네,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죠. 예. 새 아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뭐 바다는 왜 못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랑 술 마시는 것도 안 되고. 바다 요즘 뭐 양양이 핫하죠. 네, 핫하죠. 예. 아이, 뭐 한국의 이비자라 그러고. 기가 막히죠. 예. 솔직히 그런 데 갔다 와야 되거든요. 예. 뭘 갔다 와야 돼요? 근데 남자가 같이 가기는 이제 약간 예. 몸이 좀 딸리니까 안 가는 거고. 뭐가 딸려요? 몸. 거기 몸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남자가 몸이 딸리는지. 사진이 도배가 됐습니다. 예, 막 슈퍼카에 몸 좋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 안 가니까 너도 가지 마. 이런 심보로 남자분은 앉아서 집에서 마우스를 갖고 있습니다. 오락하고 있죠. 오락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친구들 만나는 게 남자친구 만나는 것보다 조금씩 더 좋아지는 순간 이게 굉장히 큰 잔소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 예. 아직은 뭐 좀 버티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 동성 친구, 여자 친구들이랑도 만나고 뭐 외박하고 이런 것도 못하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남자분이 지금. 자기도 안 만나니까 너도 만나지 마. 이런 마인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들이 괜히 또 주변에 누구 남자를 데리고 온다든가 자신의 뭐 이야기를 험담할 수도 있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봐라 여러 가지 소설을 쓰다 보니까 그것까지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아, 현 남친 험담할 수 있다. 아, 남자가 왜 그러니? 걔 왜 그러냐? 이 시간에 전화한다고? 전화 좀 전에 했잖아. 또 한다고 전화를? 인증샷 몇 개를 찍는 거야. 헤어져. 이거 나올 거 자기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사전 차단 하는 거죠. 아하. 초반에는 근데 이런 거를 들어주는 여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주변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만 그런 거야. 음. 그때부터 이제 이쪽 손절이 들어갑니다. 친구라고 했으니까 연락하지 마. 좀 이따 연락할게. 이런 거 솔직히 오래 못 가요. 이 여자분이 혹시 그 전 사고 친 적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냥 남자 자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얼굴이. 그래서 괜히 자격지심 있는 거야 진짜. 그렇다니까요. 오늘 옷도 도깨구리 옷 같다고. 허리가 아프니까 입에 독 발랐냐고 하신 분 있고요. 아니 굉장히 쉬운 예로 원빈 씨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디 나가서 딴 사람 만나면 걱정되겠습니까? 안 돼. 난 되거든. 나는 나가는 순간 벌써 걱정돼. 알았어요. 네, 본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맹독개구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이분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좋게 말해서 아빠지. 이렇게 아빠처럼 얘기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은 보통 아빠처럼 생겼습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허리 아픈 와중에 옷은 예쁜 거 입고 왔네요라고. 맹독개구리 옷. 한 번씩 입어줘야 되고요. 저는 다 이런 옷밖에 없습니다. 튀는 옷. 네. 개그맨은 아프게 된 이유도 웃기는구나. 프로는 다르네요라고 하셨고.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이게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예. 제발 땡튜브 채팅도 읽어주세요라고 너튜 나튜님이 하셨는데 네. 보고 있습니다. 예, 힘내라 정용국 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문자도 많은데 안 웃겨서 안 읽습니다. 예. 갑자기 방심하다 터져가지고. 아프니까 사장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일하다 다친 게 아니라니까요. 기침하다 다친 거라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요.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일침 쏴드립니다. 윤형민님, 지인 덕분에 연극 전시회 같은 티켓을 종종 선물 받는데요. 그때마다 제 지인들한테도 가끔 티켓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커피를 산다거나 다른 이벤트가 있을 때 절 초대해 주는데 한 친구가 항상 받기만 하고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좀 서운하다고 말하니까 친구는 선물 받은 티켓으로 나한테 뭔가를 바라고 있었다니 내가 더 서운하다라고 하네요. 네. 제가 서운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어이없네요.
참 불편한 사이네요. 네. 이 친구는 왜 반응이 없냐? 보통은 티켓을 전해주면 잘 봤어? 잘 갔다 왔어? 이 친구는 갈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왜 자꾸 가지도 않는데 이런 걸 보내서 사람 귀찮게 확인하게 만들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아시겠지만 받는 것도 습관입니다. 내가 뭘 받았어. 나중에 줘야지 했는데 못 챙겨줬어. 네. 근데 그게 계속 지나다 보면 받는 게 익숙해지고 그 사람도 나한테 특별한 얘기를 안 하면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때 손절이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네. 선물 같은 거 갔는데 나는 생일 챙겨줬는데 안 챙겨주네.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어. 모를 수 있으니까. 두 번 살짝 위험하죠. 난 빌려줬는데 돈을 얘 나한테 돈을 안 빌려줘. 차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 정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본인이 기브앤테이크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네. 봤을 때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 주변인이라면 네. 확인을 하고 손절하는 게 사실 편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솔직히 부모 가족 간에만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자기가 바랬으면 좋은 데 가고 난 좋은 데 취직했어야지. 지금 아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어머니들은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가족 관계를 제외하고 특히 친구면 동성이면 이게 너무 당연지사 여기는 건 잘못된 만남이죠. 둘리 엔딩. 네. 예. 근데 은근히 꽤 있습니다. 받는 네네. 게 익숙해진 사람들, 자기 돈 쓰는 거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굳이 내가 친구로 데려갈 필요가 있나? 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거죠. 채팅창에 이제 받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라고 하신 분 있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밥을 얻어먹는거나 네. 뭐 돈을 빌리거나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애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과자 선물을 받는다거나. 과자요? 예. 너무 먹는 걸로 갔나요? 네, 과자 선물. 예. 뭐 그다음에 뭐 커피 선물. 네. 뭐 그다음에 뭐 그래도 뭐 고맙다는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맙다는 말은 진짜 해야죠. 근데 이제 예. 뭔가를 나도 해줘야 되나 이렇게 아. 생각한다는 것은 또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영국 씨가 저한테 볶음밥 선물을 가끔 해주잖아요. 예. 그럼 나도 뭐 이제 간장게장이라도 선물해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안 하잖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받으신 분이 네네. 친구가 워낙 없고 혼자 있다 보니까 연극이나 전시회 같은 게 가격을 모르는 겁니다. 아, 한 2,000원 하나? 안 가봤으니까. 뭘 그 정도라고 누가 생각해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어린이 아동극도 그 정도 안 하는데. 보통 뭐 35,000원, 25,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솔직히 2장 줬으면 5만 원이 넘어가는데 가격이 꽤 있네가 생각을 할 텐데 난 늘 안 갔던 사람이니까 PC방 가격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를 받았다.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렇군요.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서운하다고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이미 사이는 끝났다.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주지 마시고 본인도 뭐 특별히 갈 데 없었으니까 줬겠죠. 친구 없는 자신을 원망하십시오. 예. 네. 선동님 이게 뭔 방송이에요? 라고 하십니다. 자, 윤형민의 용국이의 일침. 틀린 단어 정정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요? 친구가 아니라 친구였던.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사는데. 교통비 쓰는 게 아까울 정도로 뭔가 그 초대권이나 이런 것들 네. 안 간 거죠. 자, 샤인 머스켓님 여자분입니다. 혼자 여름휴가 가려고 예약 다 해놨는데 친구가 너 성수기에 거기 어떻게 예약했어? 나도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닌데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저 혼자 놀러 가는 거 알거든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본인이 자랑질을 했으니까. 나 여기 가지롱. 예약했지. 그래 누구랑 가? 혼자 가. 혼자 떠내는 나만의 여행. 또 썼을 겁니다. 그렇죠. 해시태그 엄청 달았을 거예요. 스토리에다가 벌써 올렸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만 눌러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기습 연락이 온다고. 같이 가자. 근데 이미 방 혼자 쓰지 않니? 그렇죠. 그렇지. 네. 같이 이미 가자. 다 탄로가 났는데 갑자기 거짓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근데 보통 사회적인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의 시발점은 거짓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것부터 벌써 구차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친하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가 안 친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그래. 지금 갑자기 친구 그레이드를 낮춰버렸다? 네. 생각해봤더니 별로 안 친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데려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본인이 그냥 그 기준을 갑자기? 매겨버린 거예요. 네. 갑자기. 네. 상당히 친했는데. 네, 상당히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는데 갑자기 같이 가자 그러니까 싫은데? 이거는 아닌 거야. 별로 안 친했어. 네, 그래서 예. 본인이 더 소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친했던 친구가 안 친한 친구를 전락을 했고요. 여러 가지가 다 불편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가장 쉬운 건 그냥 혼자 가고 싶어라는 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냥 솔직하게 그냥 혼자 갔다 오려고. 난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좀 싫어서 생각할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갔다 올게. 혼자 생각할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약간 눈치 없고 좀 염치 없는 친구라면 그럴 때도 한 번 더 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 난 진짜 죽은 듯이 있을게. 그래 그냥 됐습니다 여기까지. 멘트 하나 치려다가 안 쳤습니다 지금. 뭘. 큰일 날 뻔했죠. 죽은 듯이 있어 딱 듣고 하려고 했는데 안 쳤습니다. 그래요. 다행이에요. 지금 뭔가 필터링 조영국 씨가 오랜만에 움찔했습니다. 생방 라이브 필터링 하는 걸 봤는데 저 행복한 아침 시절부터 제가 가끔 보던 거거든요. 이거 무조건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반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건데 저거는 방송에 나오면 무조건 사고입니다. 무조건 수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친구랑 그냥 그렇게 있고 자기 여행을 지금 가고 싶다 보니까 어설픈 거짓말보다는 좀 생각할 게 있다. 안 좋은 뉘앙스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개인적인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면 그 친구는 이제 알아듣고요. 혹시 성재 씨 얘기처럼 전화 갔다 온다. 안 받으면 됩니다. 전화를 안 받지 마라. 안 받아도 돼요. 친구인데. 네. 그리고 이제 살짝 미안한 감정이 있으면 갔다 와서 거기 가서는 바로 해시태그 달아서 올리지 말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때 이렇게 다는 게 제일 좋다. 갔는데 해시태그 분위기가 예. 친구한테 설명한 거랑 전혀 달라요. 그럼 밑에 써야 됩니다. 고민 해결됐음. 나 진짜 천재임. 가자마자. 예. 아. 이게 써야지. 예. 천재네. 그렇게 해야 돼. 해결 완벽하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시태그를 달아야 됩니다. 가자마자 해결됐음. 이제부터 난 자유. 난 즐길 거임. 그러네. 이런 걸 써놔야 친구가 그래 뭐 나를 좀 생각한 뭐가 좀 있네. 거짓말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 피해 나가네. 이러니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샵 지니어스. 아니 샵, 그 친구 샵 여행은 답을 알고 있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 뻥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날 위해서 알리바이 한마디 썼네. 네. 요 정도로. 나 보라고 썼네 이거. 쇼한 거네. 네, 이런 거긴 한데 이제 딱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성재 씨 같은 경우가 혼자 여행 다니시는 건 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근데 혼자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혼자 가면은 여자분들은 뭐 익숙해서 사진 잘 찍을 수 있는데 네네. 사진이 거의 없죠. 사진이요? 네, 성재 씨는 없잖아요. 네, 셀카 안 찍죠. 네. 사진 아마 엄청 찍으실 것 같습니다. 각도 잡아놓고 산발이 사실 달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거의 그렇죠. 네, 저는 사진 안 찍어요. 그리고 풍경 사진도 찍으려다가 어차피 그 인터넷이나 그런데 유명한 곳에 사진 찍잖아요. 그쵸. 거기 보면은 그 자료 사진이 더 좋은 게 있어요. 많죠. 저보다 더 잘 찍은 사람들도 안 걸려 있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나이가 비슷한데 풍경만 찍는 남자가 있습니다. 되게 애처로 보입니다. 본인은 없어요. 네. 풍경만 그렇게 찍습니다. 네네. 잘못돼 보이죠. 자 그렇고 자 아무튼 제일 좋습니다. 네네. 혼자 갈 거야. 생각할 게 좀 있어. 도착해서 해결됐어. 어떻게 바로 해결될지 난 몰랐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샤인 머스케님께 용국이의 일침. 확실한 건 되게 많이 신난 것 같습니다. 혼자 갈 생각 때문에 신난 거예요. 예. 친구랑 같이 가면 이렇게 신이 안 납니다. 그렇죠. 짧은 문장에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혼자 무조건 가세요. 이거는 친구랑 아무리 뭐 진상이 안 돼, 안 나더라도 돼. 네. 친구를 달고 가면은 그렇죠. 한 10년 동안 후회할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 시간부터 늦게 와요. 일단 짜증나요. 성수기 예약했다는 거 보니까 되게 핫한 데 갔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자 노래 나가는 동안 정영국 씨가 좀 스튜디오를 걸어다니면서 재활을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재활하는 게스트가 있다. 저 형 집에 저러고 어떻게 가냐. 예. 팔은 또 이렇게 가느냐. 그런가요 또? 예. 잘못됐네 진짜. 예. 완전 팔만 가는 게 아니라 다리도 가늘어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예. 광학개비 돼가지고 지금 자 이런 걸로도 웃음을 줍니다. 예. 천생 개그맨이죠. 잘못됐습니다. 외국인이 유튜브로 이거 보면 코리아 참 희한하다고 할 때 라디오에서 웃고 있는데 왜 재활을 하지? 그렇죠. 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예. 자 류준기님 남자분입니다. 괄호치고 가루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가루요. 오랜만에 왔네. 남자는 그냥 네. 무조건 가루예요. 네. 안 쓰셔도 됩니다. 여자분들만 괄호치고 가루 쓰시면 되고요. 더 특히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여자친구랑 만난 지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제 친구들을 궁금해하길래 자주 만나는 대학 동기들을 보여줬는데요. 저 포함 6명 중에 여사친도 한 명 있어요. 다 같이 놀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여친이 그 여사친이랑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저랑 제 여사친은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미묘한 친구 관계가 전혀 아닌데 왜 만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친 말 듣고 손절해야 할까요? 저랑 제 여사친은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미묘한 친구 관계가 아닌데 어떤 인터넷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일반적인 인터넷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 그 본인이 자꾸 보는 거에 대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여자친구는 그 동성 친구들이 궁금하지 않았죠. 그 모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하. 실제로 그 여자분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여사친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미. 그렇죠. 나의 외모 대결을 한번 해볼까? 외모 대결을 해볼까? 여러 가지 대결 중에 외모가 포함되죠. 어허. 사진으로 보는 거랑 본인도 다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정이 들어갔지? 뭐 땡스타그램 같은 걸 이미 본 거구나. 그쵸. 그래가지고 자주 보이는 애가 하나 있네. 예. 네. 근데 구태여 가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예. 딱 갔는데 어떤 행동이나 말투가 약간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네네.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아하. 난 좀 신경 쓰이는 것 같아. 저거 좀 마음에 안 어허, 드는데. 뭔가 자주 모이는 무리 중에 홍일점이 하나 있네. 그렇죠. 네. 얘 홍일점이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네. 그리고 땡스타그램이니까 뭔가 보정이 돼 있네. 그리고 네. 이 사진 보니까 보통 보정을 얘가 네. 한 것 같네.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올려도 되나 허락을 얘가 한 것 같네. 몸무게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러 간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한껏 꾸미고 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나왔던 여사친분도 여자친구분을 인지를 했을 겁니다. 아하. 나를 보러 왔구나. 서로 알고 있어요. 서로 일기토를 한 거예요. 예. 제가 공명이 주의 만나듯이 서로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하. 남자 친구랑 남사친들은 모르죠. 그냥 술 몰라요. 먹는 거예요. 재밌네. 예. 막 이랬어. 근데 이제 처음부터 집에 갈 때까지 이 분위기를 이제 관찰한 결과를 이제 나중에 통보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남자분이 이제 이게 마음에 좀 안 든다. 라고 하셨는데 만난 지 100일 됐는데 이 사연을 가루를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가루 만들? 여자친구 가루 만들라고? 자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여자친구 가루 만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뭐 예. 본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하여튼 다 가루로 해버리죠. 싹 다? 예. 솔직히 거기 이제 남자 5분, 여자 1분 계시는데 네네. 느낌은 약간 지금 추측해 보면 공대 느낌이 아닌가. 그럼 이제 공대에 뭐 특별히 뭐 이쁘신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혹시 남자 친구들 중에서 이 여사친이 특별히 좋아하는 남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이랑 약간 연결될 수도 있겠네.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슬리는 겁니다. 근데 좀 더 깊게 나가보면 내 남자친구는 그 정도의 모는 아니거든요. 자기만 이렇게 약간 생각했을 때 위험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모든 게 싫은 겁니다. 힘들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 갖고는 초반에 굉장히 많이 다퉈요. 네네. 네. 힘들죠. 자, 여사친이 너무 인싸 스타일이라 위험함을 감지한 것인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왠지 아닐 것 같습니다. 되게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표정이 굉장히 모욕적이었어요. 모욕적이었다고요? 예, 굉장히 모욕적이었어요. 그냥 이거는 되게 이 표정과 말투만으로도 고소당할 수 있는 표정이었어요. 방송을 오래 하더니 알아 이제. 그 느낌은 굉장히 착한 친구의 이미 느낌. 그 표정만으로도 모두를 믹서기에 갈아 넣는 걸렸어. 느낌이었어요. 예. 네. 그런 거였습니다. 자, 류준기님께 용국이의 일침. 솔직히 여자친구 말을 안 듣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 언젠 들었어? 처음부터 안 들었잖아. 여자친구 자꾸 뭐 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쵸. 처음부터 안 들었는데 뭐를? 네네. 네. 자, 수학과학님 남자분입니다. 아이디부터 잘못됐네요. 네? 아이디부터 잘못됐네요. 그쵸. 수학과. 저는 회사 막내입니다. 일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선배들은 절 정말 잘 챙겨주시는데 저는 아직도 선배들이 어렵고 어색해요. 그래도 다 같이 있으면 대화도 잘하고 싹싹하게 구는 편인데 단둘이 남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배들도 저랑 둘이 있을 때는 딱히 말을 안 거시고요.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뭐라도 얘기를 꺼내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네네. 저도 그랬습니다. 개그맨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대선배님들과 이렇게 둘이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하겠어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례로 최양락 선배님 같은 분은 앉아서 신문만 먹으시거든요. 네. 저랑 둘이 있으면 저랑 그냥 이렇게 앉아서 막내다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을 간다니까 그냥. 네. 근데 그 분위기가 막내 때는 누구나 겪는 거라서 자꾸 뭘 하려 그러면
더 이상합니다. 그렇죠. 예, 앞에 있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 자꾸 여기서 뭘 하려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시간을 어차피 앞으로 지나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선배가 나한테 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궁금하니까. 얘 모든 게 안 궁금합니다. 여자친구 없을 것 같고 집도 뭐 그닥 잘 살 것 같지 않고 특별히 재밌는 얘기를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는 건데 자꾸 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좀 해드릴까요? 필요하신 거 없나요? 하는 순간 귀찮아.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그냥 조용하게 업무하시는 거면 이제 키보드 소리만 나는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그 막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오프닝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정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 한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컨텐츠 큐시트를 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네, 애초에 오프닝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죠. 사실 뭐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뭐 결혼 2번 했어요. 이 정도 내용 아닌구선 그 내용이 집중이 잘 안 되거든. 무슨 재밌는 내용이 있겠어.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냥 좀 착하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선배가 나한테 뭘 해주길 또 바라지 말고 나도 뭘 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편하게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네. 보통 이제 선배는 딱 알죠. 그냥 얘는 뭐 그냥 딱 나올 얘기는 딱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안 궁금하고 재미도 없어 보이고. 내가 딱히 말 걸어도 뭐 이렇게 막 뭐 한 시간 동안 재밌게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네. 그 경기 근무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에서. 그쵸, 그쵸. 그냥 조용히 근무만 서는 거죠. 입김 불고 뭐 이렇게. 우리끼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사이즈 안 나오죠. 내가 뭐 재밌는 얘기 해줘봤자 커피 한 잔 사줄 것 같지도 않고 예, 돈도 잘 안 쓸 것 같은데 그쵸. 조용히 있다 가자 네. 이런 겁니다.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했던 그 명언을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불편한 게 편한 거다. 그렇게 좀 즐기셔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니까. 예, 그런 거죠. 좀 불편한 게 제일 편한 거예요. 네. 막내는 시킨 일만 잘하면 된다. 시키는 일 못하니까 문제야. 자, 수학과학님께 용국이의 일침. 왜 안 궁금하냐? 안 궁금하게 생겼으니까. 정답입니다. 이게 안 궁금해 진짜. 네. 원저팬님. 배성재의 텐 막 나간 용한 상담소 생방송 함께 했고요. 실죠. 방금 정영국 씨가 허리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내일 정영국 씨가 팬이라는 나나 씨 또 연희 씨가 엘즈업 조합으로 나오는데 초대석이 있습니다. 8시 반에 생록방 하니까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야, 그게 딱 걸려니 어떻게? 그렇게 팬이에요? 나나 씨 최고입니다. 예. 네. 이게 또 나갔네 또. 그래요. 나나 씨와 연희 씨 팬들 정말 많죠. 배텐이 또 굉장히 애정하는 아이돌들인데 네네. 내일 8시 반에 나오니까 여러분 많은 접속해 주시고요. 고평 집에 어떻게 가냐고. 천천히 갑니다. 방지턱 만나면 어떡하냐고. 장난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해 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